연준이요, 보유자산 축소를 조만간 종료한다고요? 네, 일단 연준의 긴축카드 중 하나였죠. 보유자산 축소가 이제 조만간 종료될 예정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일단 최근에 이제 지금 FOMC에 대한 보고서 부분이 발표가 되는데 이제 회의록에 대한 성명서죠. 이 부분에서 지금 당분간 금리 인상 중단을 시사한 이제 비둘기파 연준 정책 기조가 어느 정도 맥이 닿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20일 지난달에 진행됐던 20일에 FOMC 기사록에 따르면 지금 대부분 지금 연준 위원들 간에 지금 올해 말에 자산 축소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좀 굉장히 좀 강한 상태이고 이사록에서는 지금 거의 모든 참석자는 늦기 전에 적어도 올해 말에는 자산 축소 정책을 중단하는 계획을 발표하자라는 입장을 좀 밝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이제 긴축 기조가 굉장히 좀 세게 발생이 되고 있었는데 사실 지금 이번 FOMC 때만 해도 긴축 기조를 아직까지 유지하는 방향으로 발표가 됐었고, 근데 그에 반해서 금리 인하도 진행할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진행을 했었죠. 굉장히 좀 넌센스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이제 긴축은 금리 인상의 전조적인 방향이고요. 그다음에 금리 인하는 금리 인상과는 전혀 반대된, 긴축과도 전혀 반대된 정책이죠. 근데 긴축은 진행을 하면서 금리 인하를 언급을 했다. 이건 굉장히 좀 넌센스적인 부분이었기 때문에 막상 딱 회의록을 까보고 나니까 공격적으로 긴축까지도 중단할 계획까지 언급을 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말이 되는 부분이고, 현실적으로 지금 비둘기파적으로 가려면은 먼저 종료해야 되는 거는 긴축, 그 다음에 금리 인하이기 때문에 사실상 긴축이 먼저 되고 나서 금리 인하든 뭐든 다른 고려 사항이 진행이 될 거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연말에 보유자산 축소를 중단해야 된다라고 지금 언급을 한 걸로 볼 때 올해 금리 인하 정책으로 도달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네, 연준이 이런 부분을 시사한 것은 언제부터이고 또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도 들어볼까요? 네, 지난달 29일에서 30일 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 동결한 직후에 성명을 통해서 이제 보유자산 축소 프로그램을 조정할 수 있다. 그리고 자산 축소의 속도 조절을 예고한 바가 있는데 지금 보유자산 축소 자체는 연준이 보유한 채권을 매각을 하고 시중에 달러를 회수하는 긴축 프로그램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대로 이제 긴축이라는 것 자체는 통화 가치의 상승을 꾀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금리 부분에 있어서 인상하기 전초의 정책들이죠. 그래서 사실 시장의 통화량을 조절을 함으로써 통화 정책으로 일환으로서 지금 통화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그런 정책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자산을 매각한다, 자산 축소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 못하실 수 있는데 메커니즘을 얘기를 해드리자면 자산을 매각을 하게 되면은 본인들이 대신에 시장에 있는 자금을 다시 국고로 회수를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연준 계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산을 매각을 하고,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 있다. 부동산 매각을 하고 부동산의 평가 가치가 뭐 한 5천억 원 정도가 됐다. 5천억 원에 대해서 자금을 본인들의 계좌로 환급시키는 관광이기 때문에 시장의 통화량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상으로 볼 때는 공격적으로 자산 보유 축소를 들어가는 부분이 시장 통화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부분인데, 이것과 반대의 정책으로 보유자산 축소 정책을 종료시키겠다. 한마디로 우린 더 이상 통화가치 상승에 기여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압박을 받은 이유가 2008년 금융위기 이전에 1조 달러에도 미치지 못했던 연준 보유 자산이 양적 완화를 거치면서 4조 5천억 달러까지 공격적으로 불어났는데 약 450% 정도가량 불어난 거죠. 굉장히 좀 큰 양으로 불어났었습니다. 근데 2017년 10월부터 보유자산 정상화에 들어왔었고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을 다시 사들이지 않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최대 500억 달러를 줄여왔습니다. 만기가 돌아오지 않는 채권을 다시 사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공격적으로 매수가들이 다 사라지는 부분을 의미하죠. 그래서 더군다나 채권을 매도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플레이가 유효한 플레이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보유자산 축소에 대해서 정상화를 들어간다라는 부분, 아마도 이제 더 이상 시장의 통화를 매입하지 않겠다라는 부분이죠. 통화를 끌어들이지 않겠다. 다시 시장의 통화를 반납을 하거나 혹은 그대로 그냥 자유시장에 맡겨두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로 볼 때는 다시 재차 자산에 대한 매입 절차로 돌아갈 수가 있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자산 매입으로 돌아가는 것은 통화 정책 기조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발동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어떤 금리 인하로 들어가기에는 단계가 아직 많이 남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일단 보유자산 축소 플랜에 대한 종료, 이거는 금리 인상에 대한 취소, 그리고 추후 금리 인하로 터닝할 수 있는 전조 방안.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연말 기준으로 아예 그냥 중립적인 정책으로 넘어간다. 딱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이 보유자산 축소를 종료한다는 것은 더 이상 통화 가치 상승에 기여하지 않겠다라고 풀이를 해보니까 이해가 좀 쉬운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정책이 좀 변화될 예상 시점을 저희가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2017년 11월 상원 연준 총문회에서 대략 3년에서 4년에 걸쳐서 정상적인 규모로 줄어들게 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었는데, 이 3, 4년 플랜이 2017년 기준이다 보니까 2020년 말까지 자산 플랜을 축소하는 좀 시사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플랜이 뭐 한 1, 2년 정도 앞당겨져서 조기 종료하겠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연준 입장에서는 조기 종료를 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보유 자산을 더 축소할 물량이 남아있는데도 아직은 축소를 하지 않겠다. 한마디로 시장의 통화량을 더 올릴 수 있는 메커니즘이 있는데도 지금 상태에서는 그 부분을 진행을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상태에서는 달러에 대한 유동성 축소를 꺼리는 금융시장 이해를 반영한 조치, 이 두 가지로 좀 해석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현재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통화 가치 부분을 일정 수준 이상 안 올리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지금 대부분의 달러를 보유한 금융기관들이 홍콩으로 넘어가서 홍콩 달러로 대출을 진행하고, 그다음에 중국 위안화로 대출을 진행하고, 이 부분들을 우회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회 수단 중에 만약에 통화 가치, 달러 가치가 올라가게 된다라면은 다시 미국으로 본국으로 송환하는 동안에 본인들이 거뒀던 0.25%가량의 통화 수익 부분을 잃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잃게 되면은 사실상 미국에서 대출을 하고 말았지, 굳이 미국에서 대출 안 하고 중국이랑 홍콩장으로 넘어가서 대출을 했더니 그동안의 환차익으로 손실이 더 커졌다라는 부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정 수준 이상의 통화 가치를 올리는 게 굉장히 좀 불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런 부분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올해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통화 가치에 대한 움직임 부분을 그냥 아예 연준한테 넘겨보낸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연준한테 넘긴 상황에서는 자체적으로 통화 가치를 조율해야 되는 책임감이 굉장히 좀 막중한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연준 입장에서는 통화 가치를 우리가 지금 책임지고 조정을 해야 하니 통화 가치를 올리기보다는 빠르게 내리는 수단으로 전부 다 정책 변화를 줘야겠다라는 입장에서 일단 금리 인상 기조, 어떤 긴축 기조를 철에 들어가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양적 완화에 대해서 다시 시행 가치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 가치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금리 인하를 진행하고, 이렇게 3단계 스텝으로 넘어서 진행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한 가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연준이 선택에 따라서 양적 완화까지는 택하지 않고 바로 금리 인하로 전환을 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왜냐, 금리 인하라는 플랜은 있어서 사실 어떤 시장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라면은 양적 완화를 진행함과 동시에 금리 인하를 진행을 해야 되겠지만, 사실 지금 미국 시장은 그렇게 위험한 시장은 아닙니다. 단지 지금 중국과의 금리 차를 일정 수준 유지해 주는 게 미국 금융권의 수익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금리 인하로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언급을 보이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제 악화가 아니라 본인들의 수익적인 관점에 의한 금리 인하인 만큼 단순히 전략적인 금리 인하를 바로 추진해 버릴 수도 있겠다. 이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상태로 볼 때 연말까지 긴축 취소하기도 바쁜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안에 금리 인하 플랜으로 돌아서기는 굉장히 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